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주 복습을 먼저 해볼까요? 프린트 보시면 프린트 1번.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했어요. 그러면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신고하는 거죠? 고용신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존 똑같아요. 다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10일 이내. 지금 고용신고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이렇게 해줘. 2번.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를 했대요. 뭐 소속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 고용인들이 업무상 행위하면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이렇게. 추정한다가 아니라. 작년에 나왔던 거. 틀렸고.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겠대요. 그럼 이제 설치 신고를 하는 건데 어디 가서 하는 거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렇게 했던 거니까.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틀렸네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렇게 해줘. 4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없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제외 다른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한 군데는 못 둔다 그랬잖아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는 못 둔다. 적어도 한 군데는. 5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무슨 법인? 특수법인. 특수법인 분사무소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되죠. 특수법인은 예외. 지점장이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되니까 분사무소 책임자도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고. 맞고요. 6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2개 이상 중개사무소를 뒀대요. 이거 이중사무소. 사무소 2개 드는 거.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떴다방 영업한 거.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맞네요.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이 짝꿍이에요. 이중등록 이중소속이 짝꿍이고,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양다리 걸친 거. 그건 절등치. 이거는 떴다방 영업.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이거는 임등치. 맞는 거고. 그리고 이중사무소라고 지금처럼 나오면 그냥 이중사무소예요. 이렇게 또 추측하시면 안 돼. 사무소가 2개인데 등록을 다 받았겠지. 그렇게. 그럼 안 된다고.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이중사무소라고 나오면 이중사무소. 이중등록은 밑에처럼 7번처럼 이중등록이라고 나와요.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중개업하고 있는 자. 등록을 했네요. A군에. 근데 B군에서 다시 개설 등록을 했대요. 등록을 했다고 나온다고요. 그럼 그때는 이중등록. 사무소가 2개인데 등록을 다 받으면 이중등록이에요. 이중사무소가 아니라. 이거는 이중등록. 그렇게. 7번 맞는 거고. 작년에 나왔던 거네요. 7번도. 8번. 관할지역 외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어요. 관외 이전. 그럼 어디 가서 신고한다? 이전 후에 가서 신고한다. 관외 이전이면 이전 후에 가서. 그렇게. 그럼 다른 거.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디 가서 한다? 맞췄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렇게 했던 거니까. 그 다음 9번. 관외 이전. 그러면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 취소, 정지 이거를 종전. 그러니까 이전 전이 쫓아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죠. 이전 후가 하는 거지. 이전 전은 종전, 이전 전 같은 거고, 이전 전은 관련 서류를 송부하는 거고. 그래서 행정처분 이전 후가 한다. 자기 지역을 벗어나면 못하는 거니까 틀렸고요. 10번. 3월 초과는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3월 초과. 초과 동그라미고 하고자 동그라미고. 잘 되어 있는 거예요. 키워드를 잘 보셔야 돼. 3월 이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초과. 그리고 하고자. 사전 신고니까. 3월 초과 휴업 하고자. 재개 하고자. 변경도 하고자. 폐업도 하고자. 재발하고자. 그거. 다 사전 신고. 맞는 거고. 11번.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겠대요. 전자문서가 돼요, 안 돼요? 전자문서가 돼요. 전자문서 안 되는 거 휴업신고, 폐업신고지. 등록증 원본 첨부니까.
근데 변경신고는 첨부할 게 없다고요.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전자문서 되고 방문신고도 되고,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방문신고로만 해야 되고. 뭐 잘 나온다 그랬고. 그 다음 11번은 틀린 거고요. 12번 인장을 변경하면 변경일부터 요건 알겠다. 7일 빨리빨리 해야죠. 우리가 하는 거지만 빨리빨리 7일. 또 취소돼도 증 반납하는 거 있죠. 자격 취소 후 자격증 반납하고, 등록 취소 후 등록증 반납하는 것도 빨리빨리 해야 돼. 7일. 7일짜리는 그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인장 변경 등록 7일 빨리빨리. 빨리 갔다 와서 찍어야 되니까. 취소 후 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도 빨리빨리. 7일 이내 증 반납. 11 틀렸고. 13번 법인 동그라미죠. 인장 등록은 법인 따로, 개인 따로. 그렇게 했던 거. 법인 따로, 개인 따로. 지금 법인이에요. 법인은 어떤 인장을 등록하는 건데요? 아무거나 막 등록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잖아. 법인은 신고한 법인 인장, 법인 자체 인감도장만 등록. 법인은 그래서 방법이 인감증명서 제출 맞잖아요. 법인이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법인은. 14번 부칙상의 기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인이죠. 부칙상의 기업공인중개사 중개인인데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중개인도 할 수 있어요. 중개인도 중개업부터 경영정보, 경영기법지원까지는 할 수 있다. 중개인도. 상담 할 수 있어요. 모든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부터 경영정보, 경영기법지원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중개인은 뭐를 못한다? 경매, 공매 관련 일을 못한다. 그거 빼놓고는 중개인도 다 할 수 있다. 자영업이면. 개인사업자니까. 15번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가 제일 대박이었어. 얘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중개업 이외의 다른 업무도 경업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어요. 얘는. 경매, 공매도 할 수 있고. 제일 대박이고 중개인은 중박이라 그랬고 경매, 공매는 못하니까.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요거는 법인만 그런 거다. 법인만. 개인들은 제한이 없고. 그렇게. 그럼 다른 거 질문 드려볼게요. 또 불안하니까.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할 수 있대요. 상담. 모든 기업공인중개사가 상담업 그러면 OX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는 거에다가 업을 붙였다고 X로 바뀌면 안 된다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상담업도 할 수 있고 이사도비업체의 소개 할 수 있고 소개, 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업 때문에 X 하지 말자. 이사업, 도배업 걔네들이 X인 건 법에 안 나왔으니까 안 되는 거라고 그냥 안 되는 거지 업 때문에 X가 아니라고요. 되는 거에다가 업을 붙였다고 X로 바뀌면 안 돼요. 그것만 주의하자. 그렇게 됐고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오늘은 49페이지 중개계약이네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두 가지가 있네. 올해는 문제가 일반 중개계약도 한 문제가 나왔고 전속 중개계약도 한 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씩. 이 중개계약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전속 중개계약만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안 나오면 일반 중개계약 한 문제, 전속 중개계약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올해처럼. 자, 일반 중개계약 일단 개념. 여러 군데 물건 맡기는 거예요. 여러 군데. A한테도 맡기고 중개 의뢰인이 B한테도 맡기고 C한테도 D한테도 여러 명이 기업공인중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 의뢰하는 거. 그게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은 말 그대로 한 명에게 딱 맡기는 거. 그렇게요. 일단 개념은 그래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 이제 여러 군데 물건을 맡긴대요. 여러 군데. 거래가 빨리 안 돼. 실제로 빨리 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법을 만든 사람은 여러 군데 물건을 맡기면 거래가 빨리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군데 물건 맡기면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나한테만 맡긴 게 아니니까 내가 안 해도 딴 사람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군데 물건 맡긴다고 해서 중개보수를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먼저 계약 체결 시킨 한 사람에게 중개보수를 주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옆집에서 먼저 계약 체결시키면 난 돈을 못 받는다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한대요. 아무것도. 걔는 열심히 했다가 옆집에서 하면 난 돈 못 받는 거야.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물건 맡기면 거래가 빨리 안 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되고 그냥 서로 미룬대요. 그렇게. 근데 전속중개계약은 한 명에게 맡기는 거니까 그 사람이 뭔가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 뭔가. 책임중개예요. 그래서 거래가 더 잘 된다. 여러 군데 물건 맡기는 것보다 한 명에게 물건 맡기는 게 거래가 더 잘 된다. 이런 생각. 자, 일반 중개계약은 그래서 서로에게 불리하다. 후진적인 계약이에요. 중개 의뢰인은 거래가 빨리 안 된대요. 여러 군데 맡겨도 거래가 빨리 안 되고, 또 개업공인중개사는 경쟁자가 많으니까 불리하다. 전속중개계약은 서로에게 유리한 선진적인 계약이고, 한 명에게 맡겨서 거래가 잘 되고 책임중개, 그리고 그 사람은 경쟁자가 없잖아요. 중개보수청구권 이 보장이 되고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유리한 선진적인 계약. 그래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건 일반중개계약. 제목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한 명에게 맡기는 게 거래가 더 잘 된다. 그런 생각. 자, 양가로 1번에 49페이지에서 일반중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일반중개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일반중개계약서? 별거 아니에요.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하는 서식이래요. 매매계약서는 뭔데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작성하는 서식.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작성하는 서식. 일반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 체결하고 작성하는 서식. 이 서식이 있어요. 요거를 중개의뢰인이 화살표 방향을 잘 봐야 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얘한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청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엇인가 증거를 남기고 싶어갖고 일반중개계약서 작성하자 이렇게 요청할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요청을 받았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요청을 했으니까, 이제 요청 받았으니까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 꼭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청받으면? 아니야. 거절해도 돼요. 그래서 결론이 제일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일반중개계약, 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나한테만 맡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의무가 없어요. 일반중개계약, 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가 없다. 이게 결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일반중개계약. 나한테만 맡긴 게 아니니까. 요청을 받아도, 일반중개계약서 작성 요청받아도 거절해도 된대요. 의무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뭐 정보를 공개, 하이한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일반중개계약인데 뭐 하이한다? 그럼 X예요. 의무가 없어. 올해 나왔죠. 일반중개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X. 어떤 뭐 서면으로 해야 한다? X. 정보를 공개한다? X. 일반중개계약은 의무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자주 나오지가 않아요. 너무 쉬우니까. 뭐 하이한다 나오면 바로 X니까. 근데 한 가지 있는 게 있어. 일반중개계약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할 때 잘해주래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때 잘해주는 확인설명 의무가 있어요. 확인설명을 똑바로 잘해주래요. 그거는.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공통이고, 심지어 무상이래요. 내가 중개보수 안 받았어요. 무상의 중개. 그래도 확인설명은 똑바로 잘해줘야 돼. 이 확인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무상이어도 해야 되고, 일반중개계약 해야 되고, 전속중개계약도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나온 적 있었네.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지금 확인설명을. 뭔가 이제 토지 건물을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줄 때 중개의뢰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내가 막 설명하고 있대요. 중개의뢰인 1번 개무시한다. 2번 협조한다. 협조한다. 응? 개무시하면 안 되지. 막 설명하는데 막 귀 틀어막고 그러면 안 되지. 협조를 해야죠.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 협조 의무가 공통으로 있어요. 그게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공통으로. 그거 빼놓고는 일반중개계약은 의무가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근데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일반중개계약 국장이 표준서식은 법으로 정한 서식을 말해요. 이따 한번 적어드릴게요. 표준서식, 법으로 서식을 정하는 거예요.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거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물론 이 권장을 받아도 사용 의무가 있는 게 아니죠. 일반 중개계약 의무가 없으니까 권장할 수 있다. 표준 서식, 이게 법으로 정한 서식이에요. 그래서 법정 서식 이렇게도 불러요. 표준 서식 같은 말이 법정 서식. 법으로 서식을 정하는 건데, 요거 일반 중개계약 서식이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 법으로 정한 서식이 있어요. 있어.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게 왜 안 중요하죠? 의무가 없으니까. 의무가 없어서 중요하지도 않은데 법으로 서식을 정해놨어요. 있어 이게. 근데 뭐가 없냐면 거래계약서. 얘는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래계약서가 뭐냐면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통칭해서 거래계약서 이렇게 불러요.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매매계약서, 매매계약 체결하면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거고, 임대차계약 체결되면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거. 중요한 서식이라고요. 근데 없어. 정해놓은 게 없어요. 법으로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밑에 게 더 잘 나와.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다. 법으로 딱 정해놓은 서식이 없어요. 우리 매매계약서 본 적 있잖아요. 그거 법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야. 협회에서. 임대차계약서도 우리가 본 적 있지만 법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협회가 그냥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없다 보니까. 이 서식이 없으면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지 법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건 없다.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고 법으로 정해 놓은 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반 중개계약서는 있고. 근데 두 개 공통점은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똑같이 거래계약서건 일반 중개계약서건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근데 차이점은 일반 중개계약서는 중요하지도 않은데 서식이 있고 거래계약서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표준 서식이 없고. 그런 차이점. 49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이 그거죠. 중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것만. 화살표 방향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아도 거절할 수 있다. 의무가 있는 거 아니고.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중개 의뢰인이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이 있더라도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기업공인중개사는 작성 교부할 의무가 없다.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그냥 이건. 일반 중개계약은 의무가 없다. 결론만 잘 기억하자. 넘겨보시면 양가로 2번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라고 돼 있죠. 50페이지에서 맨 위에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국장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국장이 표준 서식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동그라미 2번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서식이 있으나 법으로 정한 서식이 있으나 그걸 또 사용해라.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일반 중개계약은 의무가 없다 그랬으니까. 서식은 있다. 거래계약서가 서식조차 없다고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중요한데도 법으로 정해놓은 서식이 없다. 그렇게.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 문제가 나오면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 점수를 주려고 냈다고 해요. 올해도. 다 맞췄어 그래서. 쉽잖아요. 기업공인중개사가 의무가 없으니까. 2번, 파란색 2번 전속중개계약은 무조건 문제가 나오죠. 이제 한 명에게 맡기는 거, 특정 기업공인중개사 한 명에게 중개 의뢰하는 거.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지는 중개 의뢰인들 자유,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 뭐 전속중개계약 체결 하이한다 이런 거 없다고요. 그리고 기업공인중개사도 다 거절할 수 있어요. 전속중개 의뢰도 거절할 수 있어요. 일반 중개 의뢰도 거절할 수 있고. 이게 강제계약이 아니에요. 임의계약이에요. 전속중개계약 체결을 하이한다. 꼭 받아줘야 한다. 얼마나 부담스럽냐고 그게. 막 진상 떠는데 다 받아줘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의계약이다. 전속중개 의뢰도 거절할 수 있고 일반 중개 의뢰도 거절할 수 있고. 양가로 2번 유효기간. 계약 효력이 남아있는 기간.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중개 의뢰를 했고 승낙을 한 거예요. 중개 의뢰 받고 승낙. 그래서 이제 중개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계약 효력은 3개월이래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우리 5개월로 하자, 유효기간을. 그럼 5개월이에요. 2개월로 하자, 2개월. 5개월로 했을 때 3개월로 단축된다, X. 2개월로 했을 때 3개월로 연장된다, X. 약정이 있으면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월이면 5월, 2월이면 2월. 그러면 3월은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서로 간에 그런 말이 없을 때는 3월, 3개월이다. 질문 드려볼게요. 3월, 3개월, 개자가 들어갔어요? 같은 말, 다른 말? 3월, 3개월, 같은 말, 같은 말. 개 때문에 X하면 안 돼. 그럼 개 같은 경우는 없어. 그거는. 같은 거예요, 그냥. 1월, 1개월 같은 거고, 6월, 6개월 같은 거고, 3월, 3개월 같은 거고, 그렇게. 요것도 유효기간 법조문에는 3월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3개월 그렇게 나와. 같은 말이니까. 낚이면 안 돼, 그런 것도. 그런 것도 나중에 얼마나 헷갈리는데요. 이 개 때문에 X를 해야 되나? 아니라고. 3월, 3개월, 같은 말이다. 됐고. 양가로 3번 때문에 이게 잘 나오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전속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가 있다. 아까 뭔가 해줘야 한다고요. 책임중개니까. 나한테만 맡겼으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꼬박꼬박 나오는 거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요. 갑이 이제 의뢰인 집을 팔아요. 왜냐면 이민간들 좀 급하게 팔아야 돼요. 빨리 팔고 가야 되지. 그래서 여러 군데 물건을 맡겼어요. 여러 군데. 거래가 빨리 돼요? 안 된다고. 일반 중개계약 여러 군데 물건 맡기면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의무가 없어서 거래가 빨리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빨리 팔려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야지. 한 명에게 맡기는 게 책임 중개 실현. 그래서 거래가 더 잘 된다. 이제 빨리 팔기 위해서 한 명에게 물건 맡긴 거예요. 전속 중개계약. 이제 얘는 자기만 믿고 맡긴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한다고요. 뭔가 전속 중개계약을 왜 체결했다고요? 왜? 빨리 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빨리 팔아요? 광고. 아니, 광고를 해주면 빨리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광고를.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인터넷 사이트를 말해요. 또는 일간신문. 둘 중 하나에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정보 공개. 이게 광고하란 얘기예요. 둘 중 하나에. 근데 비공개 요청 들어왔대. 야, 광고는 하지 말아줘. 비공개 요청 들어오면 그때는 무조건 비공개. 원칙은 공개예요. 비공개 요청 들어오면 비공개. 그래서 이거를 짬뽕 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요. 원칙은 공개고 비공개 요청 시에 비공개. 짬뽕 시키면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공개해야 한다. 광고하란 얘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여유 있게 10일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7일. 거래가 빨리 돼야 되니까 빨리빨리 7일.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일간신문 둘 중 하나에 한 번만 공개하면 돼요. 밑도 아니야. 둘 모두 다에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두 군데 다 공개하는 게 거래가 더 빨리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둘 다에 다 공개하는 게 아니래. 왜 그러죠? 요것도 생각해야 돼. 요것도. 돈이 어디냐고. 두 군데 다 공개하는 건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일간신문에 공개하는 건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돈이 어디냐고. 둘 중 하나에 한 번만 공개하면 되고 또 공개 사실을 한 번만 알려주면 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광고했어.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서, 통지, 서면으로 알려주래요. 문서 통지. 통지 방법에 제한이 있어. 구두 X. 말로 하면 안 돼. 한 번만 공개하면 되고 공개 사실 한 번만 알려주면 되고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얘는 한 명에게 맡겼어요. 지금 한 명에게.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고요. 그래서 업무 처리 상황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일이 진행 상황이에요. 업무 처리 상황을 계속해서 또 알려줘야 돼. 문서 통지. 통지 방법에 제한이 있다. 구두 X. 문서 통지. 업무 처리 상황은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주래요. 2주일에 1회 이상. 질문 드려볼게요. 정보를 공개했대요. 정보를 공개한 다음에 공개한 사실을 정보 공개 사실을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 맞아요?
정보를 공개한 거를 2주일에 1회 이상 계속 알려주는 거야? 그거 아니죠, X. 정보를 공개한 건 한 번만 알려주면 된다고요. 그닥 궁금하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 그건 궁금하니까. 업무 처리 상황인지 정보를 공개한 사실인지를 헷갈리면 안 된다.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 정보를 공개한 건 한 번만 알려주면 되고. 또 잘 보세요. 요걸 딱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이거 일주일에 2회 이상 이렇게 바꿀 것 같다. 일주일에 2회 이상 그러면 이거 엄청 빡센 거 이거.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 중에서 이틀 통지하고 그러니까 매주 2번씩 통보하는 거. 얼마나 빡세. 통지하다가 볼 일 다 보죠. 2주일에 1회 이상 이 정도 되면 할만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전속중개계약은 뭔가 해야 한다. 의무가 있다. 의무가. 근데 얘가 만약에 광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대요. 전속중개계약 체결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집을 못 팔았어요. 한 명에게 맡겼으니까. 그러면 손해를 본다고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기업공인중개사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중개의뢰인은 손해를 본다고. 손해봤으면 뭐 하죠? 돈 달라고 해요. 그게 손해배상. 야, 너 때문에 내가 손해입었어. 돈 내놔. 너 왜 아무것도 안 했니?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돈 달라고 청구해. 그러면 기업공인중개사 결국 우리죠. 우리한테 돈 달라고 청구해요. 야, 돈 내놔. 돈 주는 거야? 순순히 막 주머니에서 현찰 꺼내서 막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어딨냐고.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돈 달라고 한들 안 준다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오리발을 내밀어요. 야, 너랑 나랑 한 거는 전속중개계약이 아니었어. 이렇게. 일반 중개계약이었어.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어 봐요. 먹히면 좋고 아니면 말고. 순순히 주기는 싫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거 보세요. 일반 중개계약은 의무가 없다 그랬잖아. 일반 중개계약은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일반 중개계약이었다고 오리발 내민다고요. 네. 그럴까봐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으면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역시 서식이 있어요. 표준 서식. 법으로 정해놓은 서식이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도 있고 전속중개계약서도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사용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증거로 남겨놔야 돼. 빼도 박도 못하게. 제목도 전속중개계약서 딱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 중개계약에서 오리발을 못 내민다고. 그냥 무조건 전속중개계약. 그리고 요거를 3년간이나 사무소에 보존을 해야 돼요. 왜 3년간 보존하냐면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돈 내놔 이 청구하는 기간이 3년이에요. 중개의뢰인이 3년간 돈 달라고 청구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3년간 묶어놔야죠. 이게 증거되는 서류니까. 그래서 3년간 보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중개의뢰인이 3년간 돈 달라고 청구 들어오니까. 이렇게 5가지가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기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정보를 공개하는 거. 광고를 해주는 거. 거래가 빨리 돼야 되니까. 그래서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비공개 요청 들어오면 무조건 비공개. 비공개 요청 들어왔는데도 거래를 빨리 하려고 공개할 수 있다. X. 그런 거 아니라고. 무조건 비공개. 그리고 한 번만 공개 사실을 알려주면 되고, 지체 없이 문서 통지. 구두 X. 업무 처리 상은 어떻게 하라? 2주일에 1회 이상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전속중개계약서 이 서식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증거되는 서류니까 5년간, 3년간 보존해라. 돼 있죠. 3년간. 이렇게 5가지. 일반 중개계약은 이런 게 없다. 일반 중개계약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50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을 보세요. 동그란 1번.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 법으로 정해놓은 서식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을 해야 된다. 사용 의무가 있고. 2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때는 7일 이내에 공개하는 거고. 7일 이내에. 올해 나왔었는데 정답으로. 올해 2주일 이내에 공개한다. X. 7일 이내. 2주일을 어디서 본 것 같잖아. 그죠? 우리는 숫자가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7일 이내에 공개하는 건데 이거 2주 이내에 공개한다.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왜 2주를 본 기억이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10일로 나오면요 안 틀려 잘 또. 11일도 엄청 나왔어요. 이거 11일도. 7일 이내에 공개하는 거 7일 이내에. 거래가 빨리 돼야 되니까 빨리빨리 7일. 그리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니까 둘 중 하나에 한 번만 공개하면 되고 비공개 요청 들어오면 무조건 비공개고 그렇게. 3번은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한 때는 공개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고 문서로 한 번만 알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4번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 통지. 왜 5가지인데 4가지밖에 안 나왔죠? 동그라미 1번이 2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동그라미 1번이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서 3년간 보존해라 까지 있는 거죠. 같이. 그래서 총 5가지 의무가 있다. 일반 중개계약은 이런 게 없고. 양가로 4번은 공개해야 할 정보인데 지금 할 건 아니에요. 7일 이내에 저 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건데 광고할 때 이런 것들을 광고하래요. 이런 것들을.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하는 건데 7번을 보세요. 51페이지에서 7번. 중개대상물이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 공시지가도 공개를 하는데 임대차에서는요. 이게 그닥 그렇게 궁금하지가 않아. 세 살면서 공시지가가 그렇게 뭐 필수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임대차에서는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대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네. 공시지가는 필수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거다. 필수적으로. X. 반드시 공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시지가는 임대차에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이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해도 되고 필수적으로 공개하는 건 아니다. 임대차에서. 그렇게만 보시고 양가로 5번을 볼게요. 중개 의뢰인 의무. 전속 중개 계약은 중개 의뢰인도 의무가 있다. 기업 공인중개사 의무 있고 중개 의뢰인 의무 있고. 지금 하는 건 일반 중개 계약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51페이지 양가로 5번의 동그라미 1번. 중개 의뢰인이 전속 중개 계약 유효 기간 내에 그러니까 3월이라 그랬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까지 했대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싸가지가 없는 거야. 싸가지가. 괘씸한 경우예요. 느낌이 안 오시죠, 근데? 네? 동그라미 2번을 볼게요. 동그라미 2번을. 동그라미 2번은 느낌이 와요. 중개 의뢰인이 전속 중개 계약 유효 기간 내에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 소개해서 알게 된 상대방과 기업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했대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왕싸가지야. 내가 한 명 소개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나를 빼고 배제하고 지들끼리 만나서 직거래한 거예요. 내가 소개했는데 나 빼고 지들 둘이 만나서. 왜? 중개보수 안 주려고. 가끔 이런 생각 하시잖아. 아니야? 그건 왕싸가지라고. 그럼 안 된다고. 이게. 내가 소개했으면 내가 계약서 써줘야죠. 왜 나 빼고 지들 둘이 만나냐고. 걸리면 확 계약서 찢어버리지 그거. 용서 안 되지. 그건 괘씸하다고요. 그래서 위약금이야, 위약금. 중개 보수를 주는 게 아니라 중개 보수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줘야 돼요. 요거는 중개 의뢰인들이 이렇게 하면 괘씸하니까 이거는. 근데 동그라미 1번도 위에 올라서 1번도 비슷하게 싸가지가 없는 거래요. 나만 믿고 맡겨야 되는데 딴 데 의뢰해서 거래를 그쪽에서 홀랑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싸가지가 없는 거. 괘씸하대요. 왜 그러냐면 난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나만 믿고 맡겨야 되는데 딴 데 의뢰해서 그쪽에서 거래를 홀랑하면 난 뭐 된 거예요? 나 완전 세대인 거지. 나 완전히 세대했어. 그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괘씸하니까 뭐다? 위약금이다. 중개보수가 아니라 위약금. 1번, 2번은 괘씸하다고요. 2번은 잘 안 틀려요. 읽어보면 아 이건 좀 괘씸한데 위약금. 1번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1번이. 딴 데 의뢰해서 그쪽에서 거래를 홀랑 해버려도 나 완전히 세대인 거니까 괘씸하다. 위약금. 중개보수가 아니에요. 위약금. 3번은 동그라미 3번은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하는 상대방과 거래했대요. 어떤 경우냐면요. 운이 좋은 경우예요. 전속중개계약 체결했대요. 근데 내 친구가 갑이 친구가 집을 사겠대. 친구가. 그럼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친구가 사겠다고 오면 팔면 안 돼요? 팔아도 돼요. 그건 상관이 없다고. 그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거예요. 친구가 사겠다고 하면
팔아도 된다. 상관이 없어. 다만 중개보수 50% 범위 안쪽에서 비용 쓴 거 챙겨주래요. 비용 쓴 거. 중개보수 50%를 준다. X. 그렇게 엄청 나오죠. 중개보수 50%를 주는 게 아니라 50% 범위 안쪽에서 비용 쓴 거 있으면 비용 주라고. 비용 쓴 거 없으면 안 줘도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를 잘 봐야 된다. 1번, 2번은 싸가지가 없는 거다 이거. 괘씸하다. 위약금. 근데 3번은 운이 좋은 경우. 그때는 중개보수 50% 주는 게 아니라 50% 범위 안쪽에서 비용을 주는 거다. 그것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거. 룸사롱 그런 거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건. 됐고. 이것도 전속중개계약만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은 이런 게 없다고. 전속중개계약만. 됐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에서 의무들. 아까 양가로 3번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양가로 5번의 중개의뢰인이 의무. 얘네들이 문제가 꼬박꼬박 나온다. 올해도 그랬고. 됐고. 이번 같은 경우에 일반 공인중개사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소개시키는데 그 사람들이랑 계약하는 개인 내가 소개했는데 나 빼고 지들 둘이 만나면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그건 안 되는 거야. 내가 소개시켰으면 내가 계약서 써야 되고 지들끼리 직거래 해도 돈 받는 거라고. 이거 받는 거야, 받는 거. 다 똑같아요. 응? 이게 같은 금액이에요. 금액은 똑같은데 명칭이 위약금이라는 거죠. 중개보수 내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위약금 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개보수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돼 있잖아. 그게 금액은 같은 금액이에요. 1번, 2번은 중개보수랑 위약금이 같은 금액이라고. 다만 명칭은 우리가 그거를 중개보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위약금으로 부르는 거다. 괘씸하니까. 싸가지가 없을 때는 위약금. 3번은 중개보수 50% 주는 게 아니라 비용 쓴 거 있으면 그것만 챙겨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다 민사인 거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어떻게 나냐면 내가 소개했더니 나 빼고 지들 둘이 계약했대. 지들 둘이. 내가 소개했더니 나 빼고 지들 둘이 이제 직거래 한 거예요. 그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맞아요? 그 계약이 무효야? 직거래했대. 아니에요. 유효. 그 계약 다 효력 발생해요. 유효.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위약금을 줘야지. 위약금을. 만약에 이게 또 나중에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반 중개 계약도 있고 방금 전에 우리 전속 중개 계약도 있죠. 일반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 뭐 나중에 할 거지만 말 나온 김에 잠깐만 설명드려보면 이제 기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한 거예요. 소개했고 배제 후에 나 빼고선 직거래했다 이렇게 나와요. 안 된다 그랬죠? 직거래. 방금 전에 전속중개계약이었죠?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은 전속중개계약이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위약금을 준다고. 중개보수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주는 거예요. 위약금으로. 명칭이. 같은 금액이지만 명칭은 위약금. 이것도 있을 수 있겠네. 일반 중개계약인데 내가 소개했더니 나 빼고 또 지들 둘이 만났대요. 이것도 똑같이 위약금이에요? 아니죠. 없었잖아요. 일반 중개계약에서 위약금 이런 거 안 나왔었잖아. 이때는 중개보수를 주는 거예요. 명칭이. 그러니까 같은 금액. 어쨌거나 우리는 돈 받을 수 있다고요. 그 금액만큼을 받을 수 있지만 명칭은 전속 중개계약일 때는 위약금. 일반 중개계약이다. 그럴 때는 그냥 중개보수를 받는 거예요. 위약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차이가 있죠. 어쨌거나 내가 소개했으면 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네요. 내가 한 명 소개했대요. 소개했는데 중개 의뢰인이 거절했대요. 싫다 그러고 다른 사람이랑 계약 체결 했어요. 다른 사람이랑. 그럼 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X. 내가 소개시키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받을 수 있다고요. 내가 소개시켜줘야지. 내가 소개시켜준 사람하고는 거절을 하고 그건 싫다 그러고 다른 사람과 계약했으면 그때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근데 내가 사람 소개시켜줘서 그 사람과 계약하면 내가 계약서를 써주건 지들끼리 직거래하건 돈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속 중개 계약일 때는 그걸 위약금이라고 부르는 거고 일반 중개 계약일 때는 중개보수라고 부르는 거고 명칭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나중에 다 하게 되니까요. 됐고. 뭐 저만 된 것 같지만 넘어갈게요. 뭐 느낌은 항상 그래. 또 계속 하니까 또 반복하니까. 51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뭐 넘어갈 땐 좀 느낌이 좀 찜찜하다고 왠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인터넷 사이트. 얘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는 안 나왔어. 올해는 특이하게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인터넷 사이트가 양이 되게 많고 좀 생소한 개념이에요. 양도 되게 많은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나오지도 않았어. 한 문제도. 원래 한 문제가 나와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인터넷 사이트예요. 가로하고 인터넷 사이트 적어놓으면 되죠. 인터넷 사이트. 그 밑에 파란색 1번에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나와요. 거래정보 사업자, 얘는 그 사이트 운영자야. 개념이 그래요. 부동산 거래정보망 인터넷 사이트. 거래정보 사업자, 그 사이트 운영자. 개념은. 양가로 1번에서 첫 번째 줄. 국장이 그 인터넷 사이트 설치 운영자,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야, 네가 해 라고 지정할 수 있대요. 누가? 국장이. 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는 국장 이외에 다른 사람이 안 나와요. 국장만 나와. 일단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근데 키워드는 뭐냐면 첫 번째 줄에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이게 키워드예요. 이걸 잘 봐야 돼.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 공개래요. 그 위에다가 중개의뢰인 X라고 적어놓고, 중개의뢰인 X,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요 인터넷 사이트는 누구만 이용하는 거다? 개업공인중개사만 이용하는 거예요. 중개의뢰인이 이용하는 게 아니야. 직방, 다방, 광고 나오는 거 그런 게 아니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만 이용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기다가 정보를 공개하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걸 검색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중개의뢰인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상호간 X, 중개의뢰인 상호간 X,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도 이용. 개업공인중개사만 이용할 수 있다고. 개업공인중개사만. 여기 법인도 되겠죠.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이렇게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만 이용할 수 있는 거다. 일반인들은 안 되고. 또 그게 핵심. 넘겨보시면 52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에 지정 요건이 나오는데 지정 절차를 잠깐만 설명드려볼게요. 첫 번째 뭐 하냐면 지정 신청을 해요. 지정해달라고. 지정해주세요. 지정 신청. 지정 받을 때 지정 신청하는데 누가 하는 거냐면 요거를 좀 설명드려볼게요. 부가통신 사업자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부가통신 사업자. 그래서 요걸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부가통신 사업자가 지정 신청할 수 있는데 부가통신 사업자는 개인도 되고 자연인도 되고 법인도 돼요. 법인인 부가통신 사업자도 되고 개인인 부가통신 사업자도 되고 다 돼. 다 지정 신청할 수 있어요. 부가통신 사업자 별거 아니에요. 부가통신이 뭐냐면 인터넷이야.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인터넷 사이트잖아.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사업하는 사람만 지정 신청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만 설명 더 드려보면 여기까지만.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요. 태어난 거야. 그럼 사람이 된 거예요. 개인, 응애하고 태어났고 법인, 법인도 독립된 사람이죠. 설립 등기하면 법인 된 거예요. 응애 태어나서 사람, 설립 등기해서 법인.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해요. 신고. 과학부 장관 찾아가서 신고하는 건데 중요하잖아요. 신고하면 뭐가 되냐면 부가통신 사업자가 돼요. 부가통신 사업자, 인터넷으로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럼 이 신고가 저 인터넷으로 사업할게요 라고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부가통신 사업자가 돼요. 우리나라에 인터넷으로 사업하는 사람 무진장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되는 방법이 너무 쉬워. 신고만 하면 된대. 저 인터넷으로 사업할게요. 신고하고 하면 돼. 그래서 신고해서 부가통신 사업자가 됐어요. 이제 부가통신 사업자가 다시 지정을 받아요. 요거는 국장한테. 국장 찾아가서 지정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때 거래정보 사업자가 돼요. 이게 같은 사람들인데 단계에 따라서 불러주는 명칭이 다른 것뿐이에요. 태어나면 사람이야. 사람들이 신고했다. 부가통신 사업자. 부가통신 사업자가 지정까지 받았다. 거래정보 사업자. 그러면 법인도 신고하면 부가통신 사업자. 부가통신 사업자만 되면 지정받아서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네. 개인도 신고하면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만 되면 지정받아서 거래정보사업자. 그래서 법인, 개인 다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제. 사람들이 신고해서 부가통신사업자가 된 다음에 지정신청 들어가면 되는데 번잡스러우니까 바로 가서 이렇게. 야, 우린 그냥 바로 가서 그냥 지정을 받겠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예? 개인, 법인, 사람인 상태에서 신고하지 않고 사람인 상태에서 바로 가서 지정을 받겠대요. 이거 안 된다. 왜 안 되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법에 부가통신사업자만 지정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아무리 번잡스러워도 신고해서 부가통신사업자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지정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가서 이렇게 지정 신청은 안 된다. 또 시험에 2번이나 정답으로 나온 게 있었는데 이거 뭐냐면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법인. 일반 법인들은 다 돼요. 근데 이게 안 돼. 중개법인은 이걸 못해요. 이게 정답으로 2번이나 나왔어. 중개법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하려고 만든 법인이 인터넷 사이트 운영하겠다고 지정 신청하겠대요. 이게 안 돼. 이거 왜 안 되죠? 중개법인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잖아.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그거 이외의 건 못한다고요. 중개법인이 이사업, 도배업 못하잖아요. 법이 안 나와서. 감정평가업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돼. 왜? 법에 안 나와서.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사이트 운영할 수 있다고 법에 안 나왔잖아요. 그럼 못하는 거야. 법에 안 나온 건 못한다고. 중개법인은 법에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 운영 못한다. 중개법인. 중개법인 빼고 다른 법인 그리고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누구 찾아가서 지정 신청해라? 국장에게. 다른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무조건 국장. 그래서 국장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그러면 지방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국장이 통일되게. 3번째가 더 중요해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예요. 무슨 말이에요? 안 해도 된대. 황당하네? 지정할 수 있다. 내가 지정 신청했더니 국장이 지정을 안 한대요. 내가 요건 다 갖추고 뭐 불법도 없대 그냥. 근데도 지정 안 해줘도 돼. 국장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요건도 다 갖춰서 지정 신청 들어갔어요. 근데 국장이 안 해줘요. 지정을. 그다음에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장이 지정을 안 해줘요. 1번 쳐들어간다. 국장 나와. 쳐들어가야지. 2번 그냥 한다. 그냥 한다. 답은 2번이에요. 그냥 해도 돼요. 지정 안 받고 그냥 해도 돼요. 지정할 수 있다니까 안 해주면 그냥 하면 돼.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그렇게 이원적인 구조예요. 지정을 받고 하면 공설. 지정 안 받고 그냥 해도 돼. 사설 정보만. 설치를 금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실제로 밖에서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사설 정보망이에요. 그게 서비스가 더 좋아. 사설 정보망. 이원적인 구조. 지정 받고 하는 것도 있고 지정 안 받고 하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병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정을 못 받으면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와서는 그냥 막 하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를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원적인 구조다. 지정 안 해주면 그냥 해도 된다. 질문 드려볼게요. 국장으로부터 지정 안 받고 사이트를 설치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맞아요? X. 제재 안 받아. 지정 안 받고 그냥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사설 정보망 설치를 금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원적인 구조고 물론 우리가 배우는 건 지정 받는 것만 배워요. 그래서 지정 절차, 지정 받는 것만 배우니까 지정 절차가 문제가 나오면 꼬박꼬박 나왔던 거죠. 올해는 안 나왔지만 좀 쉬었다가 지정 요건부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좀 쉴게요.